어느 학교가 공부 더 잘하니? 라고 물었을 때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잖아. A고등학교를 한번 봐봐.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가 좀 어려워. 우수라는 게 무슨 뜻이죠? 우수? 여러분 주변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 하면 몇 등급이 떠올라? 1, 2, 3등급 정도 할까?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는 몇 등급 애들이야? 5등급이야. 여기는 우리야. 여기는 우리가 되겠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여기 있겠죠? 그죠? 그냥 쉽게 얘기를 하자. 오른쪽 끝에 있어요. 1, 2, 3등급은. 그러면은 여기를 그냥 3컷이라고 할게. 3컷. 자, 모의고사 쳤어요 오늘. 자, 모의고사 쳤고 이제 여기 3컷 기준으로 보시면 1, 2, 3등급은 여기 있는 거야. A 학교에 1, 2, 3등급이 더 많니? B 학교에 1, 2, 3등급이 더 많니? A죠. 넓이로만 그냥 판단하면 돼. A 학교의 넓이가 더 넓잖아. 여기서 보시면 A 학교는 요만큼이나 있는데 B 학교는 요만큼밖에 없잖아. 그럼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보면 A, B의 평균은 똑같았는데 대학 진학 실적은 어느 고등학교가 더 높겠어? A 고등학교 더 높겠죠. 인서울은 A 고등학교 더 많이 보내겠죠. 성적이 우수하다는 말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동그라미. 니은도 읽어볼게요. B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A 고등학생보다 성적이 더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 그냥 같은 거야 이거는. 평균적으로 보면은 수준이 똑같은 거야. 마지막. C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고등학교 학생들의 표준 편차, 동그라미, 표준 편차라는 거는 분산과 같은 말인데요. 표준 편차, 즉 분산이 클수록 더 퍼져 있는 모양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모양을 비교를 하시면은 B보다는 C가 더 퍼져 있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퍼져 있는 C가 표준 편차가 더 크다. 즉 C보다 B가 더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디귿도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59번 그냥 개념만 좀 점검을 해봤고요. 160번은 남겨드릴게요.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거 수능 기출이 있구나. 요거는 두 문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기출 두 개만 풀고 넘어가자. 161번 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확률 변수 x가 n을 따른다. 바로 표기를 해볼게요. 평균이 m이고 시그마 제곱 분산 들어가 있는데요. 밑에 보니까 그 확률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규 분포인 관계로 일단 그냥 그래프부터 그리세요. x가 정규 분포잖아요. 그래서 m을 모르는데요. 상관없어. 그냥 m이라고 두면 돼. 평균. 자, 이렇게 두시고 일단 64랑 56 보시면은 64 이상일 확률과 56 이하의 확률은 이 정도는 바로 그려볼 수 있겠죠. 64 이상 왼쪽에서는 56 이하. 뭐 같다라는 얘기 아니겠어? 이게 무슨 말이니? 좌우 대칭성을 보란 얘기죠. 좌우 대칭에 의해서 평균 m이 몇이 나오죠? 보시면은 60점인 게 확실합니다. 64와 56의 딱 가운데에 60이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두 글자로 평균이잖아. 그잖아요? 근데 옆에 뭐가 나와 있니? x제곱의 기대값이 나와 있지. 이거 보통 이제 연속에서는 x제곱의 기대가 이 x제곱 묻진 않아요? 왜 나왔을까? 이 옆에 친구 있잖아. 재평, 친구, 평제. 재평, 평제가 뭐였죠? 분산. 재평 옆에 쟤네들 써주세요. 재평 혼자 있으면 안 되지. 분산이랑 같이 있어야지. 재평, 평제가 분산인데 이 평균은 그러니까 방금 내가 평균이라고 말했지. 표기는 기대값인데
평균과 같은 의미야? expectation 기대값은 평균과 완벽히 같은 뜻이야? 이거 M입니다. M. 방금 평균 M이라고 쓴 게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라고. 끝났죠? 3612에다가 3600 빼주면 됩니다. 분산은 16이었습니다. 안 끝났네. 자, 마무리합시다. 마지막에 그 X가 68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표준화 들어가셔야겠죠. 표가 있는 관계로. 자, Z. 표준화 어떻게 합니까? 평균 빼고, 평균이 몇이었죠? 60이죠? 68에다가 60 빼고, 시그마는 몇이니? 4요. 4로 나눠주시면은 2 이하입니다. 안 그리지 말자. 바로 가자. 2 이하 익숙해졌잖아. 2 이하니까 이제 정답이 몇일 거야? 4번이 되겠습니다. 0.477이 더하기 0.5. 그래서 4번 골라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1번 풀어봤고요. 162번과 163번은 오늘 테스트에서 숫자만 바뀐 문제가 있었으므로 집에 가서 풀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력업 수능 기출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는 평균이 1740이고 표준 편차가 500인 정규분포의 동그라미. 정규분포라는 단어를 확인한 순간 표기를 따라줍니다. N, 평균이 몇이니? 1740. 분산은 몇이니? 500의 제곱. 확률 변수 X가 의미가 뭐였죠? 다시 읽어봐. 다시 잘 읽어야 돼. 확률 변수 X의 의미는 뭐야?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X죠.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X는 거리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멈춰. 확률을 작성해야 돼. 확률 변수 X, 즉 거리가 2000 이상이다 라는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이 고객에 대해서 표준화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평균 빼고 시그마 나누세요. 2000에다 1740을 260인데 500으로 하면 50분의 26이 되는 관계로 이게 100분의 50이니까 5.2, 0.5이라고 쓸게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표를 봅니다. 표가 없네요. 마지막에 봅니다. 0부터 0.52가 0.2라는 확률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얘가 0.5인가요? 방향 잘 보셔야 돼. 얘는 0.5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출제자가 제시한 거는 그래프에서 봤을 때 오늘 그래프 몇 개 그리니? 진짜 수십 개 그린다. 0부터 0.52까지를 했잖아. 그게 0.1했잖아. 그러면 그 옆에는 0.3이겠죠. 이것은 0.3이었습니다.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의 확률은 30%, 즉 0.3이었다가 계산이 되는 순간이고요. 이어서 문제를 읽습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야, 조건부 확률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네요. 한 달 만에. 조건부 확률이 들어왔습니다. 2000m 이상의 고객 중에서 15%, 또 그렇지 않은 고객 중에서는 5%가 자가용을 타고 시장에 온다고 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고객 중 2물 1명을 선택할 때 이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미만의 확률을 구하세요 했습니다. 사건이 하나 더 생겼어. 거리 말고 기준이 하나 더 생겼다고. 구분해야 되는 기준. 그 기준이 뭐죠? 고객이 자가용을 타고 올 것이냐 안 타고 올 것이냐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사건에 이름을 붙여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을 사건 A라고 하자. 이거를 사건 A라고 할게.
2단원이야 이제. 조건부 확률 떠올려야 돼. 사건 A라고 이름 붙일게. 자가용을 타는 사건이 또 있어. 여기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겠지. 사건 B라고 붙여. A와 B로 주어진 확률을 다시 표기하겠습니다.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이상이면서 자가용을 타고 온다 라는 거를 집합으로 표현하세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집에서부터 거리가 2000m 이상이면서 자가용을 타고 오는 사건을 무슨 집합으로 표기해야 돼? 교집합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리고 또 2000m 미만의 사건은 뭐라고 표시할 수 있죠? 2000m 이상이 A면은 그렇지 않은 건 집합에서 뭐라고 표기하니? 여사건. 그렇죠. 여집합. A에 여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가용을 타고 오는 교 뭐야 이번에도? 교비약. 자, 이렇게 해서 확률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100분의 15, 0.15와 0.055%가 됩니다. 쟤네 둘을 더하면 P 뭐가 되죠? A면서 B인 사건과 A가 아니면서 B인 사건을 확률을 더해주면 뭐가 되죠? 잠깐만. 방금 말 잘못 읽었다. 다시 읽어줄게. 2000m 이상이면서가 아니었지. 2000m 이상일 때. 말 잘 들어봐. 2000m 이상일 때 그 중에 15%가 자가용 타는 거지. 1대는 뭐죠? 1대 뭐죠? 지도하게 했잖아요. 뭐예요? 바입니다. 바.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자가용을 타고 올 확률이 0.15라는 거야.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자가용을 타고 올 확률이 5% 0.05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바야. 바를 계산한 거야. 자, 그래서 내가 계산하고 싶은 게 뭔지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게. 결국 뭘 구하라 했니?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고객 중 임으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미만일 확률을 구하세요 했습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P 비분의 2000m 미만을 구하고 싶은 관계로 PA여 교 B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해석이 끝났어요. 자가용을 타고 온 사람들 중 2000m 미만의 학생, 다시 고객의 비율을 구하여라. 이런 말이었죠.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이제 남은 건 계산뿐이죠. A여 교 B를 어떻게 계산하죠? 이것도 개념이야. 확률에 무슨 정리를 하셔야 될까? 바와 교가 있습니다. 확률에 무슨 정리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확률을 그래요. 맞아요. 인간의 기억력이 그렇게 길지 않은 관계로 다시 한번 힌트를 드리면은 복습하셔야 됩니다. 무슨 정리? 곱셈 정리라는 게 있었죠. 그게 뭐죠? 조건부 확률을 구조화 시키시면요. 이 친구는 A여 교 B가 분자고
A여가 분모란 말이야.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PA여 교비 분자가 되죠? A여가 됩니다.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자, 그렇다면은 PA여는 몇 퍼센트라 했죠, 아까? 여기 있다, PA, 여기 있다, PA 몇이니? PA가 몇이야? 0.3이야. 그럼 PA여는 몇이겠어? 0.7이겠죠? 이거 0.7이거든요. 이거 0.05입니다. 서로 곱해주면은 0.0035가 됩니다. 0.0035가 됩니다. 너 0.0035구나. 그러면 PB는 어떻게 또 다시 해야 될까? 베이지 정리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PB를 구하고 싶니? 그러면은 PA 교 B와 PA여 교 B를 더하면 돼. 세상은 둘 중 하나야. A가 일어나면서 B가 일어나던가 A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B가 일어나겠죠. 남자이면서 사람이던가 여자이면서 사람이겠죠. A를 기준으로 나누면 그렇잖아. 0.0035는 방금 나온 거고,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계산 한번 더 하셔야 되죠? PA 교 B 뽑으러 갑시다. 또 한 번 곱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갑니다. PB바이라는 조건부 확률에다가 분모에 해당하는 PA를 곱하면은 그것은 PA 교 B가 됩니다. 0.15에다가 0.3을 곱해야겠죠. 그래서 0.15 곱하기 0.3이니까 0.0045가 됩니다. 그 중에 0.0035가 위에 올라가 있네요. 자, 정답 나왔습니다. 80분의 35가 되겠네요. 정답 16분의 7. 2번. 아마도 30번 문제가 아니었을까. 엄청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해석해서 조건부 확률까지 연결된 문제 한번 봤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10분 정도 더 쓸 수 있습니다. 진도 나가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도 나갑시다. 자, 페이지 넘기세요. 182페이지. 드디어 진짜 마지막 중단원이 됩니다. 자, 우리 통계 3단원, 대단원에서 첫 번째 중단이 다 끝났어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확률 변수 x는 이산이냐 연속이냐, 확률 분포는 질량이냐 연속이냐, 다시 밀도냐, 이항 분포냐 정구 분포이냐까지 전부 다 배워버렸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까지의 내용은 통계를 실제로 하기 위한 이론적 베이스일 뿐이야. 아직 통계를 실제로 안 해봤어. 통계를 하기 위한 이론을 다 깔아드렸다 이거야. 확률 변수와 분포를 통해서. 자, 이제 이론이 준비가 됐나요? 그러면 실제로 통계를 내러 갑시다. 현장으로 갑시다. 이제 이것은 통계적 추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단원은 모집단과 표본인데요. 통계학의 역사가 한 200년 정도 된다 했잖아. 자, 통계학은 어떤 제도랑 함께 발전했죠? 민주주의. 왜요? 선거를 한다고 합시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고요. 오후 6시가 되면은 투표가 끝납니다. 6시가 되는 순간 KBS, SBS, MBC에서 생방송이 시작됩니다. 당선 예측을 하죠.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KBS, SBS, MBC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물어봤겠죠. 누구 뽑으셨나요? 어느 당을 뽑으셨나요? 몇 명을 조사할 수 있을까?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5천만 명이에요. 나가서 몇 명 정도를 조사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뭐 많이 해봤자 5만 명? 그렇겠죠? 5천 명을 다 조사할 수는 없지. 그건 부정선거니까.
5만 명을 조사했다고 칩시다. 5만 명을 조사를 한 걸 바탕으로 누가 당선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거든 정교한 통계학의 가공 과정을 통해서 2010년대 이후로는 전부 다 마칩니다. 네, 전부 다 맞아떨어져요. 발표 결과가. 통계학이 그만큼 신뢰도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추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방금 얘기한 그 조사하러 나갔을 때 인터뷰 대상자가 표본 집단이라는 거고 대한민국 5천만 명 선거인 명부가 모집단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통계를 하시든 모집단과 표본 집단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현실에서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현실에서는 저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전원에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 적당히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하자는 거야. 여러분 가끔씩 휴대폰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받아보시면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어느 당을 지시하십니까? 네. 뭐 탄핵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조사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표본으로 선택됐다라는 얘기야. 물론 대부분 전화를 바로 끊겠죠. 바쁜 현대사회에 그 응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표본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추정하는 거야. 집단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표본 집단을 뽑는다라는 거를 영어로는 샘플링 한다라고 합니다. 샘플 몇 개 쪽쪽쪽 뽑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거죠. 그럼 표본 집단을 추출할 때 원칙이 있어야 돼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를 돌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전화기 앞에 두고 막 누릅니다. 막 눌러요. 전화번호가 꽤 많잖아. 몇 개지 전화번호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개 정도 되잖아. 1억 개 전화번호 중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누르는 거야. 아무거나 누른다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하죠? 랜덤을 한글로 한자로 임의라고 합니다. 임의 추출이 원칙입니다. 임의로적으로 표본을 추출해서 샘플링해서 적당히 정보를 가공을 해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키워보자 라는 게 통계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모집단과 표본집단에 대한 개념이 들어왔고요. 우리는 표본조사를 합니다. 표본조사. 전수조사를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전수조사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수조사 대상이 되는 게 대표적인 예시가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5년에 한 번 정도, 우리나라 5년 전에 한 번 정도 통계청 직원들이 사람들을 많이 뽑아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집들을 조사하러 다닙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 거 어떻게 알겠니? 다 조사해봤으니까 알겠지. 이게 전수조사야. 그리고 또 이제 전수조사 중에 대표적인 예시가 대한민국 남성들에 대한 병무청 데이터가 되겠죠. 이것도 이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전부 다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게 전수조사가 있는데 특이한 겁니다. 전수조사를 원래 안 합니다. 전수조사는 못해요. 돈과 시간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 돈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표본과 조사를 하는 거고. 자, 추출 옆에다가 추출에 동그라미 치고 임의 추출이라고 강조를 해두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하는데 경상도만 조사하면은 뭔가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많겠죠. 밑에 임의 추출 또 있었네요. 네,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임의 추출은 보건 추출을 얘기하는 걸까, 비보건 추출을 얘기하는 걸까? 일반적으로. 임의 추출한 게 뭘까? 보건 추출이야, 보건 추출.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비보건 추출은 이 정도로 이해하면 돼. 비보건 추출을 임의 추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이 뽑아야 돼. 근데 문제를 낼 때는 전부 다 보건 추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주머니 같은 데서 공 뽑을 때 전부 다 확인하고 바로 넣어야 된다는 거. 보건 추출이 원칙입니다. 페이지 넘어가서 문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필수예제 1번입니다. 다음 중 표본조사가 적합한 통계 주제를 고르시오. 기억, 건전지의 평균 수명을 조사합시다. 당연히 표본조사 해야겠죠.
전수조사하면 생산된 건전지를 다 써야 되지 않나? 그러면 왜 생산하니? 그래서 표본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총인구조사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 몇 명이 태어났는지, 몇 명이 사라졌는지 통계를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이 적게 태어나고 가장 많은 사람이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죠. 자, 그리고 디귿.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를 당연히 전국이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데이터 갖고 있어요, 나라에서. 자동차를 사면은 자동차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대인지 알 수 있고요.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 시내 자동차 등록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이제 베이징 같은 데 보시면은 거기는 자동차 번호판 하나 다는데 1억 원 줘야 돼. 이런 것도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이유가 전수조사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이야. 모든 사회구조적인 것에는 자료, 데이터가 있어야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일의 당도조사. 전수조사 하면 안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갔는데 샤인머스켓이 먹고 싶어서 이제 당도를 살펴봤어요. 샤인머스켓 당도가 13브릭스래. 맛있겠죠? 근데 그 조사를 어떻게 했겠니? 적당히 뭐 10송이 있으면 한 덩이 정도 이렇게 꽂아서 당도를 조사했겠죠. 그걸 생산되는 족족 조사하면 상품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기억과 리얼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무추출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1부터 5까지 숫자가 있습니다.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추출할 건데요. 1개씩 복원 추출입니다. 경우의 수입니다. 5 곱하기 5 곱하기 5가지가 되겠죠. 125가지입니다. 1개씩 비복원 추출입니다. 그러면은 순열이 되겠죠.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됩니다. 동시에 3개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5C3 순서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무 추출이 이런 3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복원 추출이 원칙이라는 거. 대부분의 복원 추출로 조사를 합니다. 바로 풀게. 그냥 숙제인데. 다음 중 전수조사가 적합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병역 판정. 당연히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있는 집이라고 병역 면제해주고 그런 건 없죠. 니은 타이어 수명조사. 이걸 어떻게 전수조사할까? 요거는 표본을 조사해야겠죠. 자동차가 많으니까. 어느 TV 프로그램의 시청률 조사. 시청률, 여러분 요즘 시청률이라는 개념을 잘 모를 거야. 요즘 TV를 안 보는 세대니까. 예전에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시청률이란 게 뉴스에 나왔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장금 시청률이 50%가 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 국민 중에서 50%가 그 시간대에 TV 앞에 앉아서 대장금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다 같이 보던 시절. 요즘 뭐 각자 유튜브 잘 보고 싶은 거 보지만. 시청률은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안 보냐 보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냥 좀 적당히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분 남았는데요. 고민이 됩니다. 이게 8분? 오늘 원래 목표가 숙제가 지금 189쪽까지가 목표거든요.